안녕하세요. 참 세상이 요지경이라 요즘 그 양자 물리학에 대한 아주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자에 대한 이 양자과학에 대한 것을 아주 그 강도 높게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과 또 그 대통령이 또 이 양자 그 컴퓨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대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과학이라는 게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거시적인 과학에서 이제 미세적인 과학으로 넘어갔죠. 이제는 미세과학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세과학을 알아야 그래야만 이제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양자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 우리가 처음 일입자인데 이 양자를 구성하는 이 양자의 입자들 이 입자리 바로 이 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건 이제 보통 컴퓨터 연산인데 0과 1을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0과 1이라는 요 숫자 자체도 바로 공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0이라는 것도 많은 공이라는 입자들이 모여가 있고 1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게 한 그 연산의 단위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 공이라는 물질은 원래 비어 있기 때문에 만약 0이라는 숫자를 겹친다 하더라도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수많은 이 공의 입자들이 이 0이라는 입자, 이 공의 입자 속에 또 공이 들어있고 000 이게 공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그래 똑같은 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겹친다 하더라도 이 공의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피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부피가 없습니다. 1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이라는 이 엄청난 이것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이걸 인간 생활에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공이라는 게 뭐냐는 그 강의를 많이 이제 듣고 또 공이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어떤 이 공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강의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이 미시적 공에 대한 실제로 존재하는 이 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공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 안 돌아가면 모른다. 그래서 이 양자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그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은 지금의 컴퓨터에 약 100만 배 정도 빠르다 하죠.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래서 과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물리학만 가지고 자꾸 물리학만 하는데 이 물리학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이 물리학만 있는 게 아니고 화학도 있죠. 화학, 그죠? 그리고 금속도 맞아. 이제 금속도 보면 거의 전자 쪽이고 그 화학도 이렇게 금속 재료 자체도 이 화학적인 결합이에요. 이렇게 입자의 어떤 학문이 이 한 가지 학문에만 국한되지 여러 쪽으로 이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이 공이란 이거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공이라는 어떤 이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가 정립이 안 되고 자꾸만 거기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되는데, 이 과학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처음 일입자 생태로 가면 우리가 이 광학현명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조직을 검사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광학현미로 보면 입자들이 아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못 보지만 이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입자를 볼 수가 있죠. 이 만약에 이게 10만 배, 100만 배 정도로 보면 가능하겠죠. 그게 우리가 일제 우리가 이 미립자는 거의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10에 18성 이래서고 이래서 20몇 성이라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작은지 이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소립자, 공의 상태의 소립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체를 이루는데, 이 물체 자체가 바로 공이 모임이 바로 이 물체입니다. 물체. 요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색이죠. 색. 그래서 우리가 공불이색이라,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단지 공은 자유롭고 색은 자유롭지 못하다. 공은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이 자유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색은 이 공이 모여서 하나의 요 틀에서 세팅이 되어버렸다. 이게 공이 세팅이 된 게 바로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과 색을 이제 현상으로 봤을 때는 같이 놓을 수가 없어요. 공은 공이고 색은 색입니다. 그러나 이 공이라는 물질이 모여서 색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것은 색이라고 보죠. 그래서 공이 즉 색이 됐다고. 또 색도 분해를 해버리면 공이라는 물질로 돌아간다. 그래서 현상은 색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부 구조를 보면 미세학으로 돌아가면 이 색이 바로 공에 이루어졌고, 다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시 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 공이다 그러고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가면은 이제는 공이라는 물질이,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물질이 여러분들이 공학에 무조건 하나의 그 세팅된 어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소가 108개가 이래 있는데, 이런 많은 PB나 또 AU나 금이나 또 우라늄 또 또 많죠. 108개니까 수원 HG 이런 화학기로 표시를 하는데, 이런 물질도 하나하나가 다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그 자체는 수소의 공이고, 헬륨의 공이고, 리튬의 공이고, 베릴륨의 공이고, 탄소의 공이고, PB의 공이고, AU의 공이고, 우라늄의 공이고, HG의 각각의 공입니다. 이런 물질들로 이런 그 공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산화물이 되고, 이 산화물이 되고, 또는 이 결합이 안 되는 것은 단일 원소로 어떤 조건에서 존재를 하죠. 그러나 조건이 바뀌면 자기와 친화력이 있는 그런 물질과 화합을 합니다. 어떤 온도나 습도 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분해를 하면은 원래의 공으로 돌아가겠죠. 우주는 우리가 밝혀낸 이 화학 기호들,
기본적인 기호들. 이 기본적인 기호들 자체가 우주 전체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주는 원래가 이런 그 기본적인 입자, 소립자들, 이 소립자들, 그러니까 초미립자들, 초초미립, 극초미립자, 우리가 많이 풀면 극초미립자라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나노과학이다, 또 페타, 헥타,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극초미립자로 가죠. 그 극초미립자들이 바로 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그저 공이라니까 마음의 어떤 그게 공이라.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온 아리비 설신이 색성량 미축법 모두 다 그 생각 자체도 염려까지도 이 생각 염려까지도 이 염력의 입자들이라 있습니다. 이쪽 극초밀 입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게 전부 공의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력도 각각 에너지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에너지가 빛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 빛이 그 프리즘을 첨가해보면 발전소 파남보 되죠. 근데 또 이 파장도 다르고 파장도 장파가 있고 이 장파가 있고 단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중간파도 있고 그죠? 그럼 이 파장들이 보통 여기에서 뭐 400마이크로 사이 400마이크로 사이 이런 그 초미세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가시광선. 그리고 장파는 보면 이제 뭐 알파선, 뭐 베타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각각 또 틀립니다. 또 알파, 베타, 감마선 중에서도 뭐 파장 자체 다르고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들 자체가 이걸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모두 공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알파에 있는 극초립자, 베타에 있는 극초립자, 감마에 있는 극초립자, 극초미립자 이런 것들이 자체가 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각각 다른 물질의 공이죠. 그게 바로 이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이 공이라는 물질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이거를 어떻게 공을 깨우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종교인들은 이 공을 놔놓고 계속 이게 공이다 저게 공이다 자기들이 생각이 바로 그 공인들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공의 개념을 근본을 모르고 자꾸 공공하면서 공이 뭐다 우리도 공부하러 다니면서 이 공에 대한 걸 엄청나게 생각하고 또 뭐 좀 돈을 좀 많이 텄다 해가지고 또 이거 강의도 들어보고 또 이 인터넷에 보면 공에 대한 말가이로 하잖아요. 이 스님 저 스님 뭐 좀 유명한 스님 근데 공에 대한 실질적으로 몰라요. 뭐가 뭔지.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공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까지 갔는데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양자역의 근본 자체가 이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학은 이 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공이 가장 기본이고 이 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점점점 밝혀지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양자학이 우리 이제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이제 양자학이 발달하고 하면 이제
이제 우리가 뭐 차를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몰고 다니면 이게 뭐 이제 땅으로 다닐 것 같습니까?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날아다니겠죠. 날아다니는데 비행기처럼 날아다니겠죠. 그리고 이게 지나면 이제 비행 접시가 개발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점점 편해지고 보통 하나를 눌리면은 그냥 탁 안 그러면 생각으로 탁 읽어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면 탁탁 이렇게 생기는 물질도 분해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빵을 먹고 싶다 이러면 입력만 보내면 자동적으로 빵이 탁 내 앞에 탁 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 과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그러죠. 오늘 그 양자 앞으로 과학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알고 이 과학을 우리가 모르면 쉽게 말하면 무식하다.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겁니다. 과학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근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나라는 잘 살고 강대국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과학, 특히 양자학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미래 세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